이형식 감각동사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이형식이라는 말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맞니? 아, 문장을 이루는 것들 중에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생긴 것을 이형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행복한 보인다요? 행복하게 보인다요? 한국어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행복하게 보인다. 야, 너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이거를 영작을 하고 싶다. 행복하는 영어로 뭐죠? happy. 행복하게는 영어로 뭐죠? happily. 품사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happy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품사.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happy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네요. 그러면 happy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뭘까요? 얘는요, happy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뭘 붙였어요? ly를 붙인 겁니다. 모든 단어들이 그렇진 않지만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주게 되면 우리 보통 부사로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happy라고 하는 것은 happy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부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국어 했던 것처럼 야,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우리가 영어로 할 때도 you look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행복하게는 영어로 happy니까 you look happily 이렇게 적어야겠네. 그런데 아닙니다. 땡! 틀렸어요. 여기서는 happy를 적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답은 바로 happy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래서 중요한 문법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해석에 속으시면 안 돼서 그래서 중요한 문법으로 지금 다루는 겁니다. 해석은 행복하게가 맞잖아요. 그런데 happy를 쓰면 안 돼. 그 이유는요. 우리 조금 전에 다 공부했어요. 정리해볼까요? 자, you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어요. look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부르죠? 동사요. 자,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야, 너 행복하게 보인다. 너 행복하게 보여. 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네요.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자리. 그래서 여기를 주격 보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다지기에 썼던 거 다시 정리합니다. 얘들아, 보어 자리는 단어들 중에서 누구 쓸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있다며. 뭐요? 명사랑 형용사요. 맞니? 그럼 다시 happy, happily 중에서 누구 적어줘야 돼요? 주격 보어 자리는. 부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주격 보어 자리 못 쓴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격 보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명사랑 형용사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happy라고 하는 부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해석을 할 때는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지만 문법적으로는 주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를 골라야 된다는 사실, 그걸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쌤이랑 다시 한번 우리 이형식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형식 불러주세요. 이형식 어떻게 생겼다고요? 조금 전에 정리했던 대로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생긴 것을 바로 이형식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형식에는요 올 수 있는 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비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거는 바로 감각동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감각. 내가 눈이 있어서 보이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고, 혀가 있어서 맛이 나고, 귀가 있어서 들리고, 피부가 있어서 느껴지고. 감각, 오감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바로 감각동사요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감각동사는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look, 들립니다. sound, 냄새가 납니다. smell, 맛이 납니다. taste, 느껴집니다. feel 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감각동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쌤 저는요 보다에서 see 하는데요. 저는 보다요 watch 하는데요. 저 듣다요 hear 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요 감각동사가 아니라 오형식에서 쓰는 지각동사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건 지각동사 공부 들어가서 선생님이 차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은 감각동사는 이렇게 5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보다는 look, 듣다는 sound.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감각동사고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가 들어온다는 사실. 주격보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명사랑 형용사를 데려올 수가 있는데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누구를 데리고 올 거냐면 형용사를 데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딱 요거 한 줄 정리하면 끝나요. 아,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죠. 주격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하실 때는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는 건 이거죠. 얘를 해석하실 때는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들리다. 뭐뭐한 냄새가 납니다. 뭐뭐한 맛이 납니다. 뭐뭐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니은으로 끝나는 것들은 그냥 형용사니까 우리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요. 해석을 하실 때 하게라고 해야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들, look, sound, feel과 같은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될 수가 있는 거죠. 왜? 해석에 속아서 부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절대로 부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요, 영작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장, 이 오렌지는 신선한 냄새가 납니다. 자, 영작 한번 해보죠. 시작! 이 오렌지는 그 다음 동사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냄새가 납니다. 적어주실 거예요. 자, 냄새가 난다 영어로는 smells라고 하죠. 그래서 smells. 그 다음 뭐 적어줘야 돼요? 신선한 냄새가 난다며. 그럼 신선한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fresh. 그래서 그냥 fresh라고 하는 형용사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이 파스타는 훌륭한 맛이 납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파스타는 자, 그 다음은요. 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죠. taste를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요? 훌륭한 맛이 납니다. 훌륭한. 자, 이 자체가 니은으로 끝나는 그냥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훌륭한, wonderful 적어볼까요? wonderful. 됐고요. 그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 영작해보자. 시작. 그의 이야기는 his story 이상하게 들려요. 자, 들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sounds. 그러면 his story sounds. 그 다음요. 이상하게라고 하는 것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가 영어로 뭐냐면 strangely예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sound라고 하는 감각동사 뒤에는 주격보호 자리죠.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자리니까 우린 누굴 적어야 된다? 형용사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하게라고 하는 해석이지만 적으실 때는 형용사로서 그냥 형용사 strange라고 적어야 어법상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 속아서 strangely라고 적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야, 너는 졸리게 보여. 자, 너는 you 보입니다. look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졸립게 보여요. 뭐뭐하게. 그럼 졸립게니까 걔 부사를 적어야 되나? 아니죠. look이라고 하는 거 감각동사 뒤에니까 뭐요? 형용사. 그래서 우리 졸린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sleepy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you look sleepy.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 무조건 뭐 적어주세요? 형용사 적어주세요.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동사들을 보게 되면 이 동사들 전부 다 뭐예요? taste 들어오셨죠? 감각동사네. 감각동사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뒤에 형용사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sweat, look, 감각동사네. 뒤에 형용사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nervous, sounds, 감각동사네. 뒤에 형용사 잘 들어왔는지 봐주세요. fun, smells, 감각동사죠. 뒤에 형용사 잘 들어왔는지 봐주세요. good, feel, 감각동사죠. 뒤에 형용사 잘 들어왔는지 봐주세요. happy, sounds, 감각동사네. 뒤에 형용사 잘 들어왔는지 봐주세요. great, look이라고 하는 거 감각동사네. 뒤에 형용사 잘 들어왔는지 봐주세요. beautiful.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각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잘 썼는지 확인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자리니까, 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적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오늘의 공부는 끝났어요. 아,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주격보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적어야지. 결국에는 이거 한 줄로 끝내는 거죠. 여기까지 100%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함께 알아두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천사처럼 보인다. 우리가 영어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너는 you 보여 look.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look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동사니까 김민아가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적으라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다. 천사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내가 천사라고 하는 것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품사적으로 명사잖아요. 감각동사 바로 뒤에 명사는 못 적어요. 그럼 어떡하냐? 한국어처럼 처럼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ook이라고 하는 것 뒤에 내가 명사를 적고 싶다면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An angel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잡으시면 돼요. 조금 전에 정리를 했던 대로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형용사를 데려오게 되실 건데요. 내가 명사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 뒤에는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집어넣고 명사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리하면 끝.